자, 미국의 그 SVB 은행 파산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한 가지 문제에서 입증이 됩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때에도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증을 국가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이 SVB 은행의 파산, 일주일 사이에 3개 은행이 날아갔지요. 실버게이트 은행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날아갔고, 또 곧바로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날아갔습니다. 이 중에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은행은 가상화폐 양대 은행이었는데 둘 다 지금 파산했습니다. 자,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금 보증 지원,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시그니처 은행은 미국의 29위 은행이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16위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런이라는 부분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에 하루에 420억 불이 인출이 되었는데 이 대부분이 스마트폰 뱅킹으로요. 그래서 과거의 뱅크런은 은행 창구나 그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번호표를 받고 북새통을 이루면서 밤을 새우는 거. 우리가 2011년에 한국저축은행 연쇄부도 때 목격을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의 돈이 다 인출되어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SVB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인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들이 대부분 온라인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 SVB 은행의 주가가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이 보충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 하니까 쉴 새 없이 공포 메시지가 SNS에 떠돌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420억 달러, 56조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이 결국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스마트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인터넷 뱅킹 등록한 사람이 2억 70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하루 인터넷 뱅킹이 1971만 건, 이용 금액이 76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입출금 중에 은행의 78%가 인터넷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뱅크런 정구 학자인데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전염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뱅크런도 지금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때문에 뱅크런이라는 것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함정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은행에 그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38년 역사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도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뱅크런이 시작되자 지금 긴급 자원 지원을 갖다가 미국 정부와 또 JP 모건이 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지금 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해도 된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파산한 은행의 고객 예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정부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은행의 파산 사태에 개입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들에게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실도 국민에게는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이 예금 보장을 하는 돈은 정부의 기금에서 손실이 날 건데 이거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은행 자산 매각으로 회수하겠다고 말하면서 은행의 새로운 유동성,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예금 외에 주식 채권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한국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SVB 은행 또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VB로 끝나는 것이냐가 지금 의문이에요. 자, SVB 파산 48시간 만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결정했고, 그래서 앨런 이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방송에 출연해서 12일 오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금융계획과 변화가 있었지만은 투자자와 은행 소유주에 대한 구제 금융은 다시는 없다. 그리고 예금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 9시간 뒤에 지금 시그너처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정부가 연준이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SVB와 시그너처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증한다 하고 바이든까지도 이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쇄적인 은행 부도 파산 대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미국의 메이저 은행 한 4군데 빼놓고 다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쇄적으로 부도가 확산되는 뱅크런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연준이 0.5%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졌다. 하루 전에 70%가 넘었는데 제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 은행의 부도를 갖다가 방지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2008년 9월에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월가의 주요 큰손들이 모여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용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기 진화에 실패해서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이든이 어제 긴급 연설을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 미국인들이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예금이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한 불은 일단은 껐지요. 자, 그럼 시그너처 은행은 왜 파산했느냐? 지금 SVB 은행이 폐쇄되고 나니까 시그너처 은행에서도 하루에 10조의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100억 달러, 13조의 뱅크런이 정확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SVB 은행이 파산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소은행이었던 이 시그너처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다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그 2001년에 뉴욕에 설립된 시그너처 은행은 부동산 법제후계와 주로 거래하며 대형 시중은행과는 달리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 트럼프 지방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자금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을 일으킨 이후에 이 관계를 끊고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365일 하루 24시간 올타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21조 5천억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발빠르게 가상화폐 분야에 진출한 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미국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니까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과 가상화폐 등 거품이 많이 낀 자산에 노출된 중소규모 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시그너처 은행이 그 다음에 무너질 은행으로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버게이트가 9일날 자체 청산이 되고 10일날 SVB가 파산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는 실버게이트와 유사한 가상화폐 관련 은행인 시그너처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시그너처 은행 경영진들이 추가 자본 조달이나 잠재적 인수자를 물색하는 중에
주말 들어서 뱅크런 예금 엑소더스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시그너처 은행에 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에 뱅크런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10일 저녁에 뉴욕 주정부가 시그너처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넘기고 그리고 이 시그너처 은행도 SVB처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 은행인 시그너처 은행이 직업 불능 가능성이 없었는데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지금 파산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다는 거예요. 뉴욕 주당국은 시그너처 은행에 대한 개입을 10일날 결정했는데 이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에 대한 연방에서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그 오크스 회의가 지금 LA 쪽에서 있는데 거기에 떠나기에 앞서서 직접 TV에 나와서 전액 정부가 예금 보증을 해주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본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 부도되면서 결국은 미국에 이 금융 위기가 오고 대공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일찍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 정권, 그러니까 MBS 등을 담보로 내놓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 중소금융기관에 1년간 자본을 대출하겠다. 연준은 특히 담보 가치를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 가격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SVB가 보유한 미국의 국채가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당장 매각할 때는 이 깡이 돼서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니까 미국 정부가 이 액면가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SVB를 시작으로 여러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고 또 뱅크런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금융 시스템 보호 조치에 나섰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 같아. 일주일도 안 돼서 세 개의 중소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특히 국민들이 금융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살려놓고 저거들은 돈잔치를 했다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다라는 모랄 해저드,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살려서 그들은 돈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살려주는 사람은 주주나 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으로 이렇게 돈을 넣은 현금 예금주만 살리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고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 퇴출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권이 금융위기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부를 하고 나름 준비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지금 이 대처가 단계별로 나오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 뱅크런을 진정하기 위한 부분, 또 저 파산한 은행들의 자산을 정리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나름 준비가 좀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백악관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을 묻기 위해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은행에 대한 감독 규제 그리고 처벌 등에도 착수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정시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SVB 사태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불식은 시켰지만 뉴욕 타임즈는 미국 연방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긴급하게 대응한 것은 결국 SVB 사태로 노출된 균열이 미국의 전체 은행으로 번질 것을 매우 우려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의 진화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번에 SVB 은행과 시그너처가 연이어 파산하면서 스타트업, IT 테크 기업, 그 헬스케어, 가상화폐 업계 자체가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너처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망한 실버게이트와 함께 가상화폐 양대 산맥인데, 가상화폐 회사 간 실시간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는 365일 24시간 에브리타임 이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가상화폐 비중이 아주 높은데, 최근에 이 자산 거품이 노출되고 있는, 즉 실제 이 수익성에 비해서 평가가 과대평가된 미국의 기술 기업이나 가상화폐 기업들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최대 스트리밍 하드웨어 업체인 로쿠가 운영하는 로쿠 채널, 그리고 미국 달러 코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가상화폐 결제 기술회사 서클,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파이 등이 지금 영향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다. 위기감 확산과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타트업과 가상화폐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품이 큰 부동산 관련 대출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다음 타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 헬스케어 등의 영향을 받는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됐지만은, 아직 터지지 않은 위험 요인 중에는 미국의 중소규모 은행 중에 부동산 대출이 높은 은행들이 많이 있고, 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과 관련된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은 9일 10일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29%가 폭락한 이 샌프란시스코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최근에 이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면서 대출을 급속도로 늘린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다음 파산 우려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위험한 자산에 노출된 은행과 현금 인출에 민감한 고객층을 두고 있는 은행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어요. 자, 연준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